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지표가 있었죠. 지표를 한번 다시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있어요. 그리고 길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길은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곳은 천국이고 이곳은 지옥인데 여기는 꽃밭, 여기는 가시밭길.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오늘은 뭐예요? 지옥을 선택 후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쪽으로 갔을 때 어떠한 길이 펼쳐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선택 후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꽃밭을 밟고 왔잖아요. 여기서 꽃밭을 밟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길 선택 후에는 그러니까 뒷길이 없어요. 결론 토탈로 얘기하면 과거가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안 돼요. 과거로 리턴하는 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걸어온 길이고 여기서 리턴을 뭐 여기서는 붙잡힐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붙잡혀요. 천국을 가더라도 천국에 뭐 가시밭길을 간다 그래도 가시밭길에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 묶여 있어요. 그쵸? 묶여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꽃밭인데 꽃밭을 밟고 왔어요. 뒷길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과거는 없어요. 그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와야 돼요. 그때 생겨나요. 왜냐면은 이미 수많은 꽃들이 밟혔잖아요. 꽃밭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꽃들이 꺾여 나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뭘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업이랑 카르마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지옥의 꽃밭이었어도 잘못된 길임을 인지를 해도 돌아가려고 해도 그 길은 사라진 길이에요. 뒤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여기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앞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오세요. 아니요, 빠르게 그냥 뒷걸음질 치서 여기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다 겪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누가 미쳤다고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빠지는 길을 선택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으려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본질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깨달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잘못을 인지를 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지만 가능성만 있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안 걸은 길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꽃밭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꺾었던 걸 다시 내가 만약에 이거 업과 카르마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안 겪으려면 이 사람을 처음에 그 꽃이 피었던 그 순간 있죠. 이렇게 꽃이 되었던 순간 이 순간으로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날 할 수 있겠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처를 그 사람들이 짓밟혔던 그 모든 길을
처음과 같이 만드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다시 보듬어줘야 되고 상처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안 되잖아요. 그죠? 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짓밟고 갔잖아요. 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판단을 못 짓고요. 내가 갔다 그래서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결국은 입장하고 나서 뭘 얻을까요? 간단해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그리고 뭐예요? 미련. 그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 길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 하는 잘못을 깨닫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 그리고 다시 선택의 길로 어렵게 돌아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리턴해서 와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선택의 순간으로. 이거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제가 그랬죠. 엄청난 엄청난 체력 소모가 들어가요. 왜냐면 지옥을 겪으면서 그거를 내가 카르마와 업을 돌려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기서 버텨야 되는 힘이 있고 그리고 기어 올라와야 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간이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어떤 선택할래 했을 때 걸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그건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체력이 있고 여기로 다시 가야 되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길 또한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쉬워요. 해서 근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옥은 늪과 같다. 네. 잠시만요. 지옥은 늪과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요. 스스로가 그 길을 어떻게 나갈지 정말 엄청난 체력 소모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지옥은 늪과 같은데요. 이 늪을 헤어나오기에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밟아왔던 꽃밭에 대한 그런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모든 그러니까 설명 길이 어렵다 이거. 머리가 또 하얘진다. 여튼 늪과 같아서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내가 한 방에 프리패스를 하려고 한다면 뭐예요? 더 빠져버리게 돼요. 내가 거기서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처음과 같이 돌려야 돼요. 뭘 했던 거예요? 이 꽃을 밟았던 길을. 그리고 뭐가 생겨요? 이 지옥은요 늪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셨으면 이렇게 걸어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밟고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창문이래 문을 열어놔서 좀 시끄러울까봐 조금 목소리를 줄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수가 좀
줄어들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늪이에요. 늪 완전. 예,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다시금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 지옥문 있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짓밟고, 이 사람을 짓밟고, 이 사람을 짓밟고, 이 사람을 짓밟고, 이 문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늪과 같아요. 이게 늪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제가 그랬죠. 감정, 그리고 마음, 정신, 그 다음에 몸, 세 가지가 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의지할 데도 없고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와야 되고, 짓밟고 올라와야 되고, 짓밟고 올라와야 되고, 짓밟고 올라. 왜? 지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한 체력 소모를 통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 이 꽃밭 어떡할래? 하면 뭐라 할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거잖아요. 내가 한 부분에 대한 선택이 있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한 부분에 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처음과 같이 돌리려고 하고 내가 밟았던 사람을 다시 처음과 같이 돌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조금은 짧은 지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똑같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문 자체가 없고 거기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밟히고 살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밟고 올라와요. 지옥문에 입성을 했거든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이라도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 이 사람들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여기서도 선택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밟았으니까. 그럼 알 때까지 비슷한 사람들,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주변에는 사기꾼밖에 없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되게 좋게 갔을 거예요.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그곳에서 뭐 꽃밭을 밟으면서 내가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닌 것들을.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론을 봤을 때 이곳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사기를 쳤던 그 내용들이 다 됐을 거고 주변에는 사기꾼밖에 없어서 나를 또 망가뜨리려는 사람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그 악순환의 고리의 반복인 거예요. 사기를 쳤는데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래서 또 사기를 같이 치세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악순환의 고리고 반복이에요. 근데 이 길이 너무 달콤하고 자신을 망치는 길.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체로 보면은 여기까지 꽃밭을 밟아왔어요.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가 꽃밭이에요. 받고 왔어요. 지옥에 빠졌어요. 다시 내가 기어 올라왔어요. 내가 안 그래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가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로 계속 올라와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회개를 하고 바뀌려고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유혹이 또 기다려요. 달콤한 거. 쉬운 길. 그럼 뭐예요? 다시 도돌이요.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항상 말씀드려요. 본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와 미련을 했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되느냐, 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나 스스로를 바꿔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초콜릿만 주려고 하는, 쉬운 길을 주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 가서는 이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러니까 내가 달달한 초콜릿만 계속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맛있죠. 달달하죠. 좋죠. 근데 어떻게 나중 가면 막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고, 당뇨 걸리고, 합병증 오고, 이도 썩어 있고, 뭐를 다 다른 거를 다 씹지도 못할 정도로 이가 다 썩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은 마지막에 후회뿐이 안 남아요. 그리고 신이 봤을 때 어때요? 얘는 이 정도의 기능을 줬더니 막 이거를 악용을 해서 지가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구나. 달콤함만 찾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레벨이 높은 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죠. 알아야 되니까요.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길을 걸어와요. 근데 여기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체력으로 가능할까요? 계속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근데 이 길로 가려니까 이 길도 쉽지가 않아요. 이 길도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체력은 딸리는데. 그럼 또 무슨 선택을 해요? 또 달콤한 길, 쉬운 길을 선택을 해요. 또 가요, 이 길을.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냥. 그래서 늪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은 늪과 같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뭘 봐요? 하늘을 봐요. 천국을 봐요. 나는 왜 저길로 못 올라갔을까? 나도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과거를 계속 회상해요. 내가 꽃밭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정답이야. 젊었을 때는 경쟁도 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요. 근데 공평하게 경쟁을 했었어야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람 짓밟았잖아요. 짓밟고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곳은 뭐 어디였다? 지옥문이었다. 그리고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유혹, 달콤한 쉬운 길 다 제쳐주고 내가 지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금 가시밭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이 가시밭길조차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 스스로도 바꿔야 되는 길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올라가기가. 이곳에 개나 소나 들어갔다면 이곳은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본질 이런 거를 깨달아서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본인이 이 길이 어렵다고 쉬운 길을 택한 순간에 더 올라오기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내가 만약이라도 올라왔어요. 이 길로 갈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체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 바꾸는 자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더 때려맞고 더 때려맞고 이러는 거죠. 또한 이 선택이 이것도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주냐면,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쉼을 줘요. 쉼. 그래서 너가 그래도 여기서 잘 벗어났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게 하면서 조금 쉬고 있어. 내가 이 발판을 말해줄게. 근데 이게 그래요. 이 쉼이라는 게요. 쉼이라는 쉼표 있잖아요. 그게 내가 예상치 못해요.
왜냐면 나는 쉼이 필요 없어 하는데 길게 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다 적을 데가 없네. 쉼이라는 게요. 그래요. 뭐라 그랬어? 예측 불허.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쉼이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갈게요. 한다면 이 쉼이 길어요. 하지만 나는 오래 쉴래요. 지쳤어요. 오래 쉴래요. 라고 하면 어때요? 이 쉼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 뭐예요?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쉴 생각이 없었는데 쉬다 보니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오래 쉬고 싶었는데 쉬다 보니까 이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것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뭐랄까, 배움이 들어가요. 어떤 배움이 들어가냐면요, 이 사람은 나는 바로 갈게요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너무 지치게 하는 사람한테는 너가 걸어갈 길을 위해서 너에게 쉼도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배움의 장으로 이렇게 길게끔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 너무 길어요. 내가 선택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거를 계속 그거 아니다 하면서 천천히 가게끔 그 길을 만들어요. 선택의 순간에. 쉼이라는 거는 결국 제 선택의 순간. 여기서 그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에 비례해서 내가 뭐랄까요, 제 선택의 순간이 왔지만 과거와 같은 마음으로 갔을 때, 과거와 같은 행동으로 갔을 때는 절대 이 길을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 지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운 좋게 여기서 벗어나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랬을 때 내가 뭐를 못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쉼도 필요하구나를 조금 인지를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그 속도를 알아야 돼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듬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는 두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는 차분하게 걸어가요. 그런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배경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지고요. 그 속도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천천히 걸어갈지 빠르게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르게 그 길을 지나가야겠죠.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데 내가 천천히만 걸으면은 그 가시덤불 사이에 그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뭐가 있냐면 틈바구니가 있어요. 이렇게 틈바구니, 가시가 없는 곳, 여기를 밟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상황에 따라서 그 속도감을 보는 것 또한 내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빨리 걷나? 천천히도 걸어봐야 되는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돼요. 중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기준을 내려서 그 기준 따라서 중간치를 걸어가야지 그 길을 험난한 길이라도 내가 덜 다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가면 어떻게 해요? 상처투성이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걷는다면 내가
그 틈바구니를 걸어가면서 편하게 그래도 그나마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아까와도 같아요.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에도 같다시피 뭐냐면 제가 굳이 자극하지 말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그 경우가 올 때까지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을 보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누르고 조금 평온하게 만든 상태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도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길로 가는 거 맞아요. 내가 선택의 기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갔을 때는 지옥이지만 그 사람을 끊어냈을 때는 천국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을 끊어내는 길이 어때요? 가시밭길이에요. 하지만 그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면 그 사람의 틈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내가 안 다치게끔 조심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악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르게 가야겠죠. 속도를.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판단을 보는 기준도 뭐예요? 제 2차 해안인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해안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것 또한 원래 내 배경을 보는 거, 내 내면을 보는 것도 그것도 해안이에요. 해안인데 그거는 사실상 마음에서 보이는 눈이잖아요.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않아도 보이는 결과, 배경,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제 2차 해안이 뭐예요? 그거예요. 아, 이거는 천천히 가야겠구나. 이건 빠르게 가야겠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그 해안이. 그래서 오래 쉴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오래 있어봐야 어차피 내가 감길 뿐이잖아요. 이렇게 악이 이렇게 더 이렇게 단단하게 붙을 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르게 도망쳐야죠. 혹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틈바구니를 보면서 천천히 그냥 땅만 밟아가면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판단을 지을 줄 알아야겠죠. 그죠? 제 2차 해안이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길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귀인이 떨어지잖아요. 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귀인을 봤을 때 여러분들 지옥 속에 있는 사람을 무슨 귀인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을 귀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지저분한데? 안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귀인이 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천국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천국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뭐예요? 가시밭길이라고 했죠. 가시밭길. 그죠? 했을 때 여기 가시 덩쿨에 내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가 있는데 보이긴 하겠죠? 이 가시 덩쿨에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럼 못 빠져나오겠죠. 내가 혹은 걸어가는 길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아파서 뭐예요? 지쳐 쓰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냥 이렇게 막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데 내가 천천히 갔으면 될 길인데 계속 이거에 막 상처 입고 막 이래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뭐예요? 귀인이에요. 될성 싶은 사람.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뭐예요? 천국 길일 때. 좋은 길을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얽혀가지고 그 힘듦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뭐예요? 귀인이에요. 이 사람은 잘 될 사람이야. 그걸 뭘로 판단해요? 인성으로 판단하겠죠. 인성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가시밭길을 조심히 걸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왔지? 하고서 내가 아는 방식을 알려주면서
조심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걸어 나가주는 게 귀인인 거예요. 내가 가봤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보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그럼 나는 뭐예요? 나 또한 나도 꽃인 거예요. 꽃이에요. 꽃. 그래서 누군가한테 밟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길을 이겨내고 다시금 선택의 길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 또한 유혹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람 밟으면서 가면 편해 하는 길은 유혹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 길 안 가고서 조금 힘든 길이라도 이 길을 간다면, 옆에서 내가 만약에 휘말렸을 때,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만약에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 귀인자를 붙여줘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길로 가게끔 도와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 벗어나겠죠. 그렇지만 혼자 이겨낼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곳이 이곳이에요. 이 길이에요. 그거 나 또한 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밟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 시간에 했던 게 그게 뭐예요? 나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 내 배경을 봤을 때, 내가 제1의 해안을 떴을 때, 내 배경을 봤을 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조용히 상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서 끊어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굳이 내가 꽃인데 밟힐 필요 없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운 좋아서 안 밟혔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이 다 꽃이 막 짓밟혀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밟혀도 되잖아요. 그곳에 없으면. 그렇죠? 그럼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발 밑에서. 사람을 망치는 발 밑에서. 그러니 신발 밑에 껌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악인을 만나는 거. 나를 밟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면은 내 신발에 붙은 껌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밟았어요? 모르고 밟아요? 모르니까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알라고.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빠르게 만났어도 끊어내야 돼. 하는 사람의 지표를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길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거 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좀 내면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제1의 해안과 제2의 해안을 뜨게 해주고,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속도 조절도 하고 사람을 판단도 하고, 나에게 사람을 판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배경을 봤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내는지 안 좋은 시너지를 내는지 잘못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안은 무조건 뜨셔야 돼요. 나의 내면의 발전, 내면의 거울, 항상 해안 뜨고 있어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감는 순간 밟혀요. 밟히고 무너져 내려요. 눈 뜨고 있으세요. 두 눈 뜨고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 눈을 감는 시간도 있겠죠. 그죠? 쉬는 시간. 혼자 있을 땐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그 기준을 확실히 알고 눈을 감는 순간부터 내가 판단 기준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사람과 있을 때 뜨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해요. 뭐 이거 밖에도 제3의 해안도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해안이라는 거는요 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남이 겪었던 그 통계학적 지식 있죠. 통계학적 지식.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겪었던 일은 해결도 못하면서 자꾸 통계학적 지식으로 내가 해안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물론 타인이 맞게 걸어간 해안이기는 한데 제3의 해안이, 그러니까 타인을 이게 뭐지? 적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능력인 거예요. 제3의 해안은 읽어요. 근데 왜 읽느냐면 그 사람을 좋게끔 변모하거나 이 사람을 판단했을 때 저 같은 굳이 저 같다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뭐 사람을 살리는 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막 이런 느낌에 있는 사람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제 3의 해안인데, 그 사람의 상처를 이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상처구나 하고서 귀인격으로 보내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좀 이렇게 보듬어줘라 해서 나오는 게 제 3의 눈인데, 제 3의 해안인데, 그 제 3의 해안을 지식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면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쟨 잘못됐어만 나와요. 쟤는 뭔가 결핍이 있어. 쟤는 잘못됐어. 그게 그 기준인 거예요. 자꾸 통계학적 지식으로 자기가 가져보지도 못한 거를 통계학적 지식으로 그 좋은 그 정확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볼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병명은 나와요. 이 사람은 뭐 회피형이다,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병명은 나와요. 스스로도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냥 피하십시오 밖에 안 나와요. 저도 피하라고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바꿔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해줄 수 있는, 여기서 그분들과 다른 길을 걷는 그분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잠깐은 만져줄 수 있어요. 아픈 거를. 너가 왜 그렇게 됐고 그거의 시초 원인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보고 지식적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야. 거기서 끝나요. 피하세요. 위험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결이 틀려요. 여기는 신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 네 상처를 조금은 보듬어주면 너도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간 3의 해안을 뜬 사람이고, 지식적으로 가져가니까 약물 상담을 통해서 이겨내주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단점 뭐예요? 그 배경을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그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줘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요? 해결 방안을 내줘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뭐를 해줘야 돼요? 내가 돈 내고 왔으니까 너희는 내 얘기를 듣고 내 아픔만을 공감해주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만 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에서 또 어긋남이 발생을 했죠. 주는 건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을 헤아려 줄게, 내 의지대로. 받는 건 뭐예요? 내가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내 감정적인 헤아림을 받았을 때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원해서 나를 내가 값어치를 내고서 나를 치료를 해준 거잖아. 동정이잖아요. 그냥 지식적 결과일 뿐이잖아요. 이랬으니까 이랬다. 진정제를 먹었으니까 좀 괜찮아진다. 근데 본질은 해결 안 됐어요. 제가 그랬죠.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 배경부터 해결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아픈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프니까 나쁜 사람이래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아픈 사람이면 오히려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돌려가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 무슨 결핍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많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변모를 한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냥 잘못됐대요. 나쁘대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알려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전에 했었던 그 막 판단 짓지 말라고 상대방의 아픔을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아픔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무서워서 상대방 아픔은 얼마나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죠? 내 아픔 또한 치유를 못하는데 상대방 아픔을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을 못할 거고 내가 더 아팠으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아파봤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그것만 내려줄 수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죠?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도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겨요. 결국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사람들은 똑같은 통계학적으로 답을 내려주겠지. 내 상처, 내 배경,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경우, 내가 당해왔던 일들, 이런 주관적인 그 객관적인 자기만의 경험들은 신경도 안 써주고 그냥 너는 이래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거기서 끝이잖아요. 해결이 납니까? 안 나요.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불신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못하겠으면 안 하니만 못한 거, 그냥 안 하니만 못한 거,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물을 뿌려줬잖아요. 물을 뿌려서 그 꽃들이 받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밖에 못해요? 그 생각밖에 못해요. 그게 정답이구나. 아, 잘못됐구나. 자꾸 판단 지으려고 해요. 잘못된 물이잖아요. 내가 가져보지 못한 물이잖아요. 왜 그걸 함부로 나눕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폄하만 해요. 나쁜 길이에요. 배경을 봐요. 제 1차 해안을 띄웠어요. 사람들 어때요? 그거 듣고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욕해요. 나와 같이 있었던 인연들, 악연이든 무슨 인연이든 나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잘못만 드러내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았대요. 그치만 해결을 짓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너를 끊어내는 게 해결의 본질이었다. 그것만 알아요. 그럼 뭐예요? 본질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뭐를 알아야 되고, 뭐를 깨달아야 되고, 뭐를 바꿔야 되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돼. 그랬으면 아픈 사람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옥을 선택 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걸 볼까요? 천국을 선택 후.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빠지면 늪과 같아서 네. 그리고 유혹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벗어나기 힘든 길이고 다시 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들이는 지혜는 속도예요. 속도. 내가 만약에 좋은 길을 선택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길로 미친 듯이 달릴 게 아니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우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지혜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걸 조심하면서 가든가 혹은 내가 빠르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던가 하는 길이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해안을 띄우는 지표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조절. 네, 아셨죠?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